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자세 교정입니다. 과연 자세 교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자, 모토리 에듀케이션. 우리가 말초에서 이제 정상 자극을 뇌로 올려주면 내가 이것을 알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토리 에듀케이션의 큰 모토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자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바른 자세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환자들 또한 디스크가 왜 터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다 이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사실 자세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는 치료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자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하지 않고 치료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고개를 살짝 들고 어깨를 내리고 팔을 좀 벌리고 뭐 이렇게 무릎은 11자로 쓰고 이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해서 우리가 치료사들이 환자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울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하는데 자, 이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환자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말을 하는 버발 커맨드라고 하거든요. 자, 환자분 어깨를 내리시고 턱을 약간 들고 자, 골반을 세우고 허리를 약간 넣고 다리는 11자로 모으고 자,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라고 하는 버발 커맨드, 명령 구두로서 환자가 귀로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시각적인 인풋,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사의 몸을 터치를 해가는 자, 어깨를 잡고 허리를 이렇게 하는 이 치료사의 어떤 촉각 작업, 이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또는 고유수행각 이런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환자에게 알려주면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바른 자세를 딱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것을 모토리 에듀케이션을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내야 들어라. 이게 바른 자세란다. 기억해라. 기억할까요? 저는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뇌는 그렇게 똑똑한 조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넣은 자료만큼만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모터로 다시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터치나 버발 커맨드나 또는 고위수행각을 자극하든지 또 시각적 인풋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상적인 자극이 올라갈 때 뇌는 여기에 맞춰서 그 명령을 모토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잡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자극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무의식상에서 물리치료실에서 배웠던 그 바른 자세에 대한 인풋이 뇌에 통합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모토를 각 근육으로 내려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맞다면 왜 치료를 하고 있겠어요? 자세 교육만 하면 되는데. 자세가 잡히는 것은 만약 내가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자극이 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다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오프트라피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이죠. 정상적인 자세다, 비정상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만드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굳어 있는 그 상태대로 뇌로 센서리를 올려 보내게 되고 뇌는 그에 맞춰서 모토를 내려보내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것은 잘못된 자극이야. 내가 예전에 물리치료실에서 배울 때는 이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이 자극을 내려보낼래 라고 내가 판단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굳어 있는 쪽으로 몸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엑스레이상에 보이는 골반의
언밸런스나 또는 뭐 다리 길이에 잘못된 거, 척추가 털린 거, 이런 것들은 근육이 만든 결과잖아요. 그게 엑스레이상에 우리 눈에 보일 뿐인 것이지 뼈가 무슨 잘못이 있다란 말입니까? 뼈를 움직여 나간 것은 근육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근육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구두에 있는 그대로 센서리를 뇌로 보내게 될 것이고, 뇌는 그에 맞춰서 모터를 내려보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각적인 또 버발 커맨더, 촉각적인 고유성 이런 자극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자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상 자세를 유지하려면 그 정상적인 자세를, 비정상적인 자세를 만들었던 그 근육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풀리면 푸는 만큼 사람은 원래의 갖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자극이 올라가기 때문에 센서를 받은 뇌는 통합 과정을 거쳐서 모터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환자에게 거울을 보고 어깨를 내리고 골반을 넣고 이러한 자세 교육을 물리치료실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 환자들이 묻죠.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굳이 한다면 운동을 하십시오. 스트레칭도 하고, 뭐 운동이라는 별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 근육이 풀릴 수 있게 운동을 해준다면 근육이 풀리는 만큼 인간이 원래 가져야 될 이 직립보행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치료사인 저는 그 환자의 그 뒤틀린 자세를 보고 또 엑스레이 모습을 보고 어떤 근육이 당기고 있는지를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근육을 타겟으로 계속 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이완을 하고. 치료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이야기가 마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정말 내가 재교육이 되는 것인지, 리에듀케이션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학적 레벨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보바스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뇌 신경이 파괴가 되어 있는데, 자, 뇌야 알아들어라, 이게 바른 자세란다 라고 하는데, 뇌가 파괴되어 있는데 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기능, 원래의 그 자세로 신경을 내려보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CNS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골격계 쪽으로 와버린 겁니다. PNF 또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엔드레인지에서만 가능한 킥 스트레치를 가지고 발룬트리 무브먼트를 움직여 나가겠다라고 했던, 그죠? 허만 카벳인가요? 그분의 PNF 철학 또한 현재 송탄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내 브레인의 매핑이 이루어지는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에서 급성기를 최대 24시간까지 잡는데 CNS에서 급성기는 6개월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자연적으로 매핑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6개월 정도로 합의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떤 정상적인 자극을 올려주었을 때 뇌가 더 나은 매핑이 정상적인 매핑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상상 속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뇌가 스트로크가 오게 되면 척수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자기 스스로 자연 재생을 하는 것이지, 눕혀난다 한 환자와 운동을 시켰을 때 환자의 두 차이가 정말 획격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놔두더라도 일반적인 재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자도 사실 대학병원에 가 있거든요. 1차 의료기관에. 6개월 이후에 퇴원을 해가지고 2차 재활병원으로 넘어오는데, 뉴럴 매핑이 끝난 그 환자를 잡고 뉴럴 매핑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럴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모터 리에듀케이션 엑서사이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알아들으라 하지만 그 내가 알아듣는 말입니다. 내 알아들으라,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란다 라고 아무리 말투에서 자극을 올려보낸들 자기가 알아듣고 다시 모터를, 정상적인 모터를 내려보내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 그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 환자가 바른 자세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정상적인 자세를 만드는 그 근육, 뭉쳐있는 그 근육을 오직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이번 모토리 에듀케이션에 대한 임상가로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꼈던 제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